오늘은 이제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광고 기사 사례인데, 소액결제 현금화가 좀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깡이요. 상품권 깡 이런 거. 네. 아이템 귀에 깡. 쏙 들어오네. 네.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지금 포털에 기사 대신 이제 송고해 드립니다. 기사 대신 진짜로? 써드립니다. 어떤 거는 현직 기자가 직접 뭐 보도자료 써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진짜. 네, 오픈마켓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전과는 좀 많이 좀 양성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좀 변한 상황입니다. 이 양성화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름아름 몰래 언론사랑 광고 대행사가 했다면 요즘은 대놓고 우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어떤 언론사는 뭐가 있냐면, 즉시 송출. 즉시 송출. 10분 네. 보장. 구매를 하자마자. 네, 10분 보장, 밀어내기 보장. 한 언론사는요, 하루에도 한 10개씩 올렸다가 지웠다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언론사는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 대표님, 이거 불법인데,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아,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이러니까 제가. 피해자야? 네, 제가 아시겠지만 전화를 하다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미디어오늘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 아, 그렇게 바뀌었어요? 못 봤습니까? 이게? 오늘? 아, 네. 네. 오늘 미디어 못 보겠습니다. 봤군요. 아, 네, 오늘 보겠습니다. 네. 아, 너도 이래 안 보니까 저럴 수가 있네. 이 소리잖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온다고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많이 네. 이제 반색을 하면서 네. 기대감도 많이 품고 정상근이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니까 네. 들어오면은 그래도 조회수가 2,000은 넘겠지 하고 이렇게 더 풍성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뭐 더 좋은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만들어 왔는데 네. 조회수가 1,000도 넘었어요. 아, 네. 네. 유감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가 안 봐서 그런 거잖아. 오늘 꼭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보고 주무시고 네. 언제쯤 내가 이거 오물오물하면 같이 오물오물. 네, 할 것인지 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런 고객 한 분 한 분,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아, 네네.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하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네. 좀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댓글을 읽어도 20초가 안 걸려요. 없어서? 네, 그래도 이렇게 선별을 거쳐서 네. 하나씩 좀 몇 가지만 좀 읽어볼 텐데, 네. 저희 정철훈 기자랑 했던 방송에서, 네. 네, 이훈님께서, 네. 정상근 기자 팬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딱 이분 한 분! 아, 처음이자 끝. 네, 이런 댓글이, 네, 이런 딱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다시사니님께서 미디어 오늘 응원해요. 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구성한 댓글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HJ 킴님께서 그런데 정상근 기자님 충주시의 모 공무원이랑 혈연 관계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 누구랑 헷갈리신 거지? 그, 충주 홍보맨? 그 유튜브 하시는 그분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뭔가 이제 통통하면 다 닮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는 닮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네. 네네. 이 둘 다 기분 나쁜 얘기를 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네, 다 닮아 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이군요. 네, 한번 맞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탕투기를 하시진 않았겠지 이분이. 네, 어쨌든 고맙고요. 그리고 이 조현호 기자와의 이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갔는데, 네. 여기 댓글을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댓글이 없어서, 네, 한 5분 정도 댓글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은님께서, 네, 죄송인가요? 뭐 지읒이 뭘까요? 이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물오물오물 이거 계속 해달라고. 귀엽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선배가 직접 짜신 거예요? 네, 바로 즉흥해서. 어...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댓글 먼저 읽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옆에 나와 계신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로 금준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주로 어떤 영역을 취재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입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네네. 이제 주로 요즘 맡고 있는 거는 인터넷 기업들, 인대 뉴스와 관련 있는 기업들, 네네. 뭐 포털,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의 오. 뉴스 서비스나 좀 이제 공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재미없게 짝이 없는데. 네, 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오랫동안 이 방송 일을 출입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회사 온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전에 이렇게 첫 악수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사람 안 되나 싶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네.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뭐 가장 키도 크고 잘하는 네, 그런 기자로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진경 기자와 오늘 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최근에 이제 포털에서 이제 돈 받고 쓰는 광고 이런 이슈가 사실 되게 예전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트렌드, 네. 돈 받고 쓰는 광고의 새로운 경향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추적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네, 이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저를 불러주셔서 당황스럽긴 한데 한번 최대한 재밌게 한번 네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기사형 광고라는 게 이제 포털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게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전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죠? 예, 형태가? 원래는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됐었죠. 신문에서 네. 이제 뭐 전면으로 해서 에드버토리얼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기사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기사인데 이제 내용을 잘 보면 이제 광고하는 내용밖에 없는 그런 게 좀 1차원적인 게 과거에 지면 기사에 있었고 그 몇 년 전부터는 포털에 이제 포털에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주가 이렇게 돈을 주면 기사를 만들어서 언론사를 약간 숙주 다루듯이 숙주 다루듯이. 네,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게 있어서 네. 저희가 처음 이걸 취재할 때가 그 포털 기사 하나당 광고 단가가 한 30만 원씩 했거든요. 기사 하나 써주는 단가가. 네네. 근데 최근에는 4만 원, 5만 원 내려갈 정도로 많이 연가 네, 네, 많이 시장에 내려갔네요. 경쟁이 많이 치열해져 있고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뭐 자소서 써드립니다 그런 걸 누가 쿠팡에 올리듯이 올리면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오. 보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지금 포털에 기사 대신 이제 송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사 대신 써드립니다. 어떤 거는 현직 기자가 직접 뭐 보도자료 써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진짜. 네, 오픈마켓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전과는 좀 많이 좀 양성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좀 변한 상황입니다. 이 양성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름아름 몰래 언론사랑 광고 대행사가 했다면 요즘은 대놓고 우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어떤 언론사는 뭐가 있냐면 즉시 송출, 즉시 송출. 10분 보장, 구매를 하자마자. 네, 10분 보장, 밀어내기 보장. 그러니까 또 최근에 주목한 게 이번 기사랑 연결되는 건데 기사 올리고 3일 후에 삭제 보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게 좀 모순되죠. 기사를 돈 받고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거를 왜 지워주느냐? 네. 이제 포털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반이 뜨기 전에 지우면서 이거를 이제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건당으로 거래했는데 요즘은 월당해서 올리고 정했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넷플릭스처럼 구독이 시대죠. 한 달에 얼마 딱 네네. 때리면 한 300만 원 때리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달 동안 계속 그걸 해주는 식으로 이제 모니터를 피하는 식으로 영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 한마디로 이제 포털이 하지 말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어떻게 대놓고 해서든,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좀 어떤 형태의 네. 기사? 오늘은 이제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광고 기사 사례인데 소액결제 현금화가 좀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깡이요. 상품권 깡 이런 거. 네. 아이템 귀에 깡. 쏙 들어오네. 네. 이게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쵸. 근데 휴대폰 모바일로 뭘 결제를 이제 휴대폰 요금을 다음 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 즉시 들어오진 않지만 돈을 쓸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뭐 사채나 이런 거를 쓰는 분들이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상품권 깡을 하듯이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 상품권을 한 100만 원어치 구매를 한 다음에 이 깡 업체에다가 이 인증번호를 주면 깡 업체가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수수료를 떼가는. 수수료를 떼가지고 네. 바꾸고. 네, 이분은 물론 손해긴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자의 개념으로 수수료를 떼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행위거든요. 본인이 결제하라고 만든 거를 이렇게 깡으로 용도를 하면 안 되니까 그쵸. 이제 불법이라서 작년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 불법 광고를 규정을 하고 이 관련된 광고들을 다 삭제를 했어요. 방심의 요청을 해서. 아니, 그럼 불법 광고로 지정을 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언론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포털에 전송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기사가 광고보다 신뢰가 높아야 되는데 네. 광고는 이 금감원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다 지워버리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포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독자분이 기사로. 예, 예, 기사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올해 1월에 한 독자분이 이걸 알려줬어요, 메일로. 링크를 딱 4개 보내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기자님, 이 기사를 며칠 후에 다시 보시면 사라질 겁니다. 오. 링크를 딱 보내놨어요. 제가 그래서 며칠 후에 보니까 기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구글을 통해서 보면은 사라진 기사를 추적을 할 수가 있죠. 볼 수 있죠. 그 이전에 있었던 내역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저장을 해서 보니까 다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들이고 이게 광고 기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장점을 적었을 것 같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게 아예 기사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안에 업체 전화번호, 업체 메일 주소, 업체 카카오톡 그 연결하는 아이디까지. 네, 그리고 업체 뭐 땡땡 상품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홍보를 하고 있고 내용도 보면은 땡땡 이 서비스는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업체 광고 이미지가 막 그대로 실려 있고 홍보하는 내용밖에 없어. 누가 봐도 그냥 광고 그 자체가 기사로 실려 있는. 이제 불법 행위인데 그거를 이제 광고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기사 안에 그걸 붙여서 그렇죠. 포털에 송고를 하고. 네, 내용도 그냥 광고문이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검색을 해서 그 언론사로 그렇죠. 들어가면은 이거를 볼 수 있는. 하지만 이건 불법 행위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4일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불법 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소액결제. 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 소액결제 현금화, 로맨스 피싱 등으로 다양해졌다. 근데 이틀 전에 이 전남일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내보낸 언론사기도 하거든요. 불법으로 규정한 광고를 자기들은 이제 기사로 내보낸 이 문제가 있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언론개혁 이슈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터넷의 그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들이 아무리 있어도 언론은 그 법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 언론중재법, 신문법 이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네. 뭐 인터넷 기사를 정부가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광고는 다 지워도 정작 언론 기사는 언론 기사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고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고 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실제로 해본 저희 홍보대행사 관계자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소액결제 현금화는 되게 위험한 고난이도의 좀 작업이잖아요. 일반 광고보다 너무 티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경우는 둘 중 하나래요. 첫 번째, 이미 퇴출이 예정돼 있는 매체. 그래서 우리 이제 끝이다. 맞아요. 이제 그래서 막장이다. 통보가 와요. 너네 이제 퇴출됐다. 너네는 이제 벌점 누적으로 퇴출이다. 한 달 후에 날리겠다라고 공지가 와요. 그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쏟아내요. 막 소액결제 현금하고 뭐고 막 자기들은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포털에 쫓겨나니까. 어차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진입한 지역 언론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트렌드를 잘 몰랐다는 그런 맥락으로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변칙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를 잘 모르고 들어와 있는 언론사들이 이걸 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사를 왜 이것도 다 지우고 있거든요. 왜 지우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는 포털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게 지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사를 걸어두면 이거 피해자가 그 언론사에 항의한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미리미리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써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 깡처럼 하는 게 또 이제 핸드폰 결제 내역이 다음 달에 오기 때문에 자기가 결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물리는 사기 업체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고 빠지기 이런 전술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번 달 4월에만 제가 이제 매일 검색을 해봤어요. 기사를 쓰려고. 네네. 매일같이 이 10개 정도 매체에서 올렸다 지웠다 하고 지금도 있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부터는 이게 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4월 초까지 제 기사가 쓸 때까지 계속 기사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고 한 언론사는요. 하루에도 한 10개씩 올렸다가 지웠다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언론사는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 대표님 이거 불법인데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피해자야? 제가 아시겠지만 전화를 하다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네. 그 MBC 보도국장님한테 욕 먹었을 때. 네, 최기하 보도국장이. 그렇죠. 네. 그때 욕 먹었을 때 이후로 제가 되게 당황한 게 이분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올라온대요, 기사가. 아, 자기도 모르게 그 기사가 이제 올라온다. 네, 그래서 아니 대표님 모르게 기사가 올라오냐고 하니까 아 모르겠어요, 해킹 당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굳이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게 네. 잘 알려지지 않아 언론사를 굳이 해킹을 해서 그 굳이-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굳이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 네. 포털까지 송출을 그럼 하고. 비밀번호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면?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대표님 말씀은 지우는 이유가 누가 계속 올려서 자기는 계속 내가 지우고 지우고 있다. 있다. 네, 해서 근데 딱히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취재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이 소액결제 현금화가 그러니까 깡이 이제 불법인데 네, 불법이어서 뭐 금감원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기사를 삭제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이거를 언론사가 뭐 홍보를 하고 있으면은 혹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대상은 아닌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도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 기자님 훅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크게 고민해보진 않은 영역이었던 것 같고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개인적인 뭐 주장이나 뭐 그런 거는 뭐 그렇죠.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도 이런 건 엄연히 좀 불법으로 단속을 하고 네. 있는 건데 언론에서 이러면은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포털에서도 좀 아쉬운 게 포털이 광고 기사를 제재하고 있는데 광고 기사를 5개 올리면은 벌점을 1점 주고 이게 6점이 되면은 이제 퇴출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 광고 기사와는 다르잖아요. 불법 광고면 이거를 별도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 광고 기사랑 똑같이 다루고 있어서 좀 포털도 제재하는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포털에서는 그런 생각이- 그냥 뭐 제휴평가위원회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제 관련된 룰을 짜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현상까지는 굳이 살펴보지 않고 있고 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그냥 이제 광고 기사라는 거 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큰 고민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휴평가위원회는 뭐예요 그러면?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뭘 뭐를 하고 하냐고요?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할 뻔. 네. 네. 제휴평가위원회는 그냥 뭐 심사를 계속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제휴평가위원회의 좀 명단들이 뭐 미디어오늘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사실 그 주요 언론사들의 뭐 관계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뭐 이른바 이제 주요 언론들이라는 곳이 이런 기사용 광고들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자기들끼리 뭐 자구책을 마련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이 기사용 광고 규제 방안이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겨레는 기사용 광고를 지면에 안 냈거든요. 그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지면에 기사용 광고를 내면 에드버토리얼이라는 거를 써야 돼요. 네, 위에. 예. 그래서 그 한겨레에서 타사를 모니터해 보니까 다른 신문사들이 종이 신문에 에드버토리라고 쓰는데 이거를 포털에는 기사로 다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포털 제휴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에서 다른 언론사들이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천 건의 신고를 했대요. 제휴평가위원회. 오, 수천 건이나. 네, 근데 제휴평가위원회는 이거를 처음에 제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한국신문협회 추천위원들 이분들을 비롯해서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분들이 위원들로 있는데 이분들이 좀 많이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하면서 이게 5년 동안 논의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우려가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양이에 이렇게 생선을 맡기는.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가면 이 심사들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뭐 역시나 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행위들 이런 네. 좀 불법 행위까지 성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큰 언론사들이 이런 매체들은 뭐 쥐잡듯이 잡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삭제하고 있기도 하고 뭐 조만간 뭐 이런 행위가 뭐 금준경 기자가 보도를 했으니까 네. 뭐 중단이 되지 않을까 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 소액 결제 현금화, 깡. 네. 네. 깡. 현금깡. 네. 이런 관련해서 뭐 또 다른 뭐 말씀해 주실 부분 없나요? 아, 네. 제가 이게 기사가 1편인데요. 네. 광고판이 된 포털이라는 시리즈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아, 시리즈. 지금 제보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아예 언론사에서 홍보 대행사한테 기자 아이디를 주어요. 아예. 이거를 광고를 의뢰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10분 내 송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광고 대행사에서 10분 내 어떻게 언론사 기사를 송고하고 그렇죠. 있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보도자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보내고 그렇죠. 언론사에서 기사가 쓰고 또 데스킹 과정을 거쳐서 나올 텐데 10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황까지 나온 거는 아예 언론사에서 홍보 대행사한테 아이디를 준다. 기자 아이디를 주고 있어. 그 아까 전화하셨던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대표님도 어쩌면 옛날에 그 대행사한테 아이디를 줬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아이디를 넘기는 문제. 이건 언론이 아닌 거죠. 홍보 대행사가 그냥 기사를 쓰는 게 있고 이런 일련의 행위에 제휴평가위원을 했던 분까지도 좀 연관성이 있다. 아 진짜. 네, 사실 그 한 위원이 예전에 이해충돌 문제로 사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과 관련된 이제 의혹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기사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그럼 저를 찾아주시겠죠? 함께 또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회수를 좀 보고 목표. 네, 조회수를 보고 2,000건 이상이다 아, 싶으면 2000이요? 부르도록 해보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포털에서도 뭐 이제 뭐 그 기사용 광고에 대해서 뭐 5건을 쓰면은 감점 1점? 네. 네. 근데 감점 1점을 하기로 했는데 이 감점 1점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감점 1점 받으면 그냥 메일이 와요. 너 감점이야 라고 오고 감점이 아마 2, 3점이 넘어가면 포털에서 하루 노출이 중단돼요. 아, 2, 3점이 되면? 네. 그리고 6점이 되면 재평가라고 해서 네가 언론에 자격이 있는지 그 처음에 입점할 때 받은 심사를 다시 받게 해요. 그래서 점수에 미달되면 퇴출시키는데 문제는 이 재평가가요. 네. 이게 큰 언론사한테 유리한 게 기본적인 언론의 자질이나 규모나 이런 걸 보거든요. 기사의 퀄리티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질 기사만 쓰는 언론사가 아니면 재평가에 올라가도 이제 살아남는 그런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이제 1년 동안인 거야? 아니면 전체 이제 매년 누적인 거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처음에 이게 1년이었어요. 1년 되니까 역시. 뭐가 있냐면 벌점 5점 받은 매체들이 연말에 이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딱 그 기간이 지날 타이밍에 혹은 2, 3점이면은 야 우리 3점 더 남았어. 아직 남았어. 15개 더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하기 때문에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1년 6점을 하되 이제 2년 기준으로 또 이제 8점? 네. 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지난달인가 개정을 했거든요. 아. 조금씩 보완하고 있긴 합니다. 3년째는 다시 0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는 이슈긴 한데. 아주 그냥 찌끔찌끔 보완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휴평가위원회도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을 겪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제휴평가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죠?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새로 6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뭐 여전히 그 안에는 이제 현역 언론인들이 많은 거고.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전현직 주요 언론사 언론인들이 거의 절반 이제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제휴평가위원회가 계속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뭐 퇴출에 조금 지적이 나오는 게 처음에 제휴평가위를 만들 때 이제 기자들도 질문한 건 이제 15개 단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만 위원을 2명씩 추천해서 30명이 되는데 네. 당신들은 고정 불변이냐? 그렇지. 왜 당신들만 이거 독점하느냐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열려 있다. 개방형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휴평가위원회한테 너네 이거 왜 안 바꿔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이기 때문에 안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건데 포털한테도 너네 이거를 깨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포털은 재평이한테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그러니까 포털은 뭔가 부담스러운 심사를 외부에 떠넘기고 네. 제휴평가위원회는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이 기득권화된 구조 안에서 자신들만 이거를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포털은 그냥 제휴평가위원회에 떠넘기고, 이 네. 제휴평가위원회는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이 안에서도 단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의 그 주도권 다툼 같은 것도 좀 네.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 네. 마침 또 금주경 기자가 왔으니까 뭐 오늘 주제랑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네이버가 AI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고 뭐 위원회 같은 맞습니다. 걸 모은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이버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라고 해서 네. 이거를 네이버가 이제 알고리즘 논란이 워낙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공개 검증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일반인들이 봐도 잘 모르긴 하거든요. 네. 소스 코드 같은 게 막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계의 4명, 정치권의 2명, 그러니까 여당 1명, 야당 1명 이렇게 총 네. 6명으로 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근데 조금 염려되는 건 이게 정당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좀 논의 자체가 좀 생산적이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학계 4명, 정치권 2명이면 뭔가 시민사회나 혹은 언론인, 현업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 이런 분들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검증받을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권이 욕하니까 너네가 이거 뭐 우리가 확인시켜줄게 뭐 이런 정도로만 하는 건지 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준비위원회에서 뭐 검증위원회에 누가 들어갈지 뭐 이런 정한다. 걸 이제 정한다라는 네. 건데 아직 그 검증위원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많아. 준비위원회도 아직 좀 구성이 다 안 끝난. 네. 제가 오늘 알아보진 상황인 않긴 거고. 했는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취재할 때까지만 해도 좀 준비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취재할 때가 뭐 작년이라던가. 뭐 그런 건 솔직히 아니겠죠? 일주일쯤 됐습니다. 아, 네, 일주일. 그 뭐 사이에. 일주일이면 뭐 비교적 이제 네네. 근래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금준경 기자가 준비한 뭐 소식들 가만 있어. 아, 네. 네, 방송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오랜만에 저랑 방송을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네, 케미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저 혼자 짝사랑 같은 건가? 네, 아니요, 좋았죠. 네, 케미가 상당히 좋아서 간만에 좀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네, 그때는 좀 많은 청취자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런 결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오물오물도 이제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와서 네, 이렇게 뭐 많이 보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야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쪽 경영진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아, 네, 맞습니다. 시시각각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주가 변동처럼 비트코인 변화처럼 여기 기분이 변하기 네, 때문에 바이오주처럼. 네, 많이들 봐주시고 네. 또 더 풍성한 영상을 시청하시는 방법 네, 광고 문의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네, 최선을 다해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 팔아준다. 저라도 사겠습니다. 금융기도 살 거죠? 얼만데요? 저렴한 제품으로 광고 네. 좀 많이 내고 부탁드리고.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준경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끊을 때도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끝날 때 할까요? 오물오물. 끊으시죠? 아, 네, 오물오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